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쉽게 존중과 관심을 받는 반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들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게임을 하거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아무도 여러분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정을 받기 위해 쫓아다니는 대신 그들이 여러분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운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 자신이 충분히 좋은지 의문을 품고 그들의 은총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잠 못 이루며 여러분을 자신의 삶에 붙잡아 둘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변화인가요? 인정을 구하는 사람에서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의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이 시대를 초월한 교훈들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과소평가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지 깨닫게 하는 사고방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마술 같은 속임수를 사용해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자신감에 관한 것으로 내면의 강인함을 구축해 아무도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인정을 받기 위해 쫓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잃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은 나를 잃을까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문구를 남겨주세요. 네, 제 친구요. 댓글 섹션에 당당히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주에게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찾아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가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지 깨닫게 하세요. 그것을 적어내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세요. 크게 만들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스토아 친구들, 시작합시다. 여러분, 오늘의 비디오는 우리 구독자 중 한 명인 노라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가 댓글에 이 이야기를 남겼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비디오로 만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라의 여정은 감동적이고 진실된 이야기로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스토아 철학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노라에게 연락해 그녀의 이야기를 이 비디오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노라는 우리가 그녀의 경험을 사용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며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노라는 한때 매우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그녀의 관계에 쏟아부었습니다. 시간, 사랑, 에너지, 그리고 그가 결국 그녀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는 희망을 말이죠. 그녀는 그의 관심과 배려를 갈망했고 그녀가 중요하다는 가장 작은 신호라도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침묵이나 더 나쁜 경우 무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다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충분히 좋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냉담함이 다시 그녀를 짓누르며 무너졌습니다. 그의 짧고 무관심한 메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각 메시지는 그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가까이 두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하고 세심한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며 그를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허공에 소리치는 것과 같았고 그의 무관심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계획이 취소되고 빈말뿐인 사과를 들은 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울었고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고독감이 너무나 답답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고통을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결국 그녀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일을 말이죠. 하지만 우주는 노라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순간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스토아 철학을 접했고 그것은 마치 우주가 그녀에게 구명주를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노라가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느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스토아 철학에 관한 게시물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전에는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그녀에게 구명주를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대해 읽기 시작했고 이 고대 철학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 안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한 문장이 그녀에게 번개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노라는 그동안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치가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그녀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그의 관심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노라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말이죠. 그녀는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클럽에 가입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갑자기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주가 마지막 반전을 추가하려는 듯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주 동안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던 그는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되찾은 광채와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하며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노라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관심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독립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삶으로 돌아오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자신이 구축한 평화와 힘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그들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 찾은 자유를 즐기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노라는 탈바꿈했고 처음으로 뒤에 남겨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있든 없든 자신의 모습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노라처럼 우주가 여러분을 이끌어준 행운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고통을 힘으로 바꿀 때이며 우주가 여러분을 이 비디오로 이끈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그들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적용해야 할 8가지 스토아 철학 전략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토아 전략들은 우리의 친구 노라의 용기와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권능으로 가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라가 인정을 구하는 족쇄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통을 개인의 힘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준 것과 동일한 단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펜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것을 적어두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아 원칙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것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두려움을 버리세요. 그러니 여러분, 노라가 우리와 공유한 첫 번째 전략부터 시작해봅시다. 그들이 여러분을 떠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표, 만약 내가 그들을 붙잡고 싶다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별표, 말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두려움은 그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관계에서의 두려움은 종종 절망으로 나타나며 절망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할수록 여러분의 행동은 그 두려움에 의해 통제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감과 연결해서 행동하는 대신 여러분은 그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말과 제스처는 계산된 것이 되며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그들은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을 쥐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꽉 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노라는 바로 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파트너가 그녀를 떠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지나치게 분석하며 자신이 충분히 재미있는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모든 상호작용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그를 잃을까 두려워할수록 그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이 정확히 피하려고 했던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있지만 그 순간을 즐기는 대신 별표 내가 지루한가? 그들이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별표와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을 지나치게 분석하며 그 불안함이 표출됩니다. 여러분이 구축하려고 하는 연결은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라에게 일어난 일이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스토아 철학이 등장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교훈 중 하나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외부 사건이나 타인이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머무를지 떠날지 걱정하는 대신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 사고방식,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머무를지 떠날지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여러분의 삶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그들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와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존재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들이 있든 없든 존재합니다. 노라는 자신의 초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파트너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취미, 관심사, 행복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녀를 억눌렀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관심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두려움을 버릴수록 그녀는 더 자신감 있고 안정감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도 이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리지 않았고 그것이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드러운 비유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를 쫓을수록 고양이는 도망갑니다. 하지만 앉아서 긴장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두려움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쫓아가면 그들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걱정을 멈추고 그저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별표 하지만 두려움이 너무 크다면 어떻게 하지? 별표 이해합니다. 그 두려움을 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전에 상처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버려지거나 무시당한 적이 있고 그 두려움이 뿌리를 내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통제하지 못하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가 누군가가 머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마다 그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부 사건을 통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은 힘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내부에서 나옵니다. 외부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떠날까 걱정하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이렇게 선언합시다. 나는 두려움을 버립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변화를 준비했다면 댓글에 이 선언을 남겨주세요. 나는 두려움을 버립니다. 우주에게 여러분이 자신의 힘을 찾고 여러분을 통제했던 두려움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은 그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나요? 계속 앞으로 나아갑시다. 시작해봅시다. 두 번째, 반려동물 키우기. 이제 여러분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별표 이것이 그들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지? 별표 노라의 이야기가 완벽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가장 낮은 시점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파트너의 관심을 갈망하던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그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맥스라는 강아지를 입양하면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노라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트너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동반자, 사랑,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귀여운 털복숭이 친구를 갖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지속적인 사랑과 동반의 온천이 되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노라는 맥스와 함께 이를 깨달았습니다. 매일 그녀는 조건 없이 그녀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맥스는 그녀가 나쁜 날을 보내고 있는지, 누군가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노라가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반려동물이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진정으로 외롭지 않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대신 걱정하며 메시지나 관심의 신호를 기다리는 대신 여러분은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며 삶을 다른 방식으로 즐깁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필요로 한다고 느끼며 그 안정감은 삶의 다른 측면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심지어 그것이 반려동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망에서 행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절망과 외로움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매달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면 여러분은 사랑받고 가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사람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의 자신감은 높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놀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끌어들이려는 사람에게 계속 떠돕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대신 여러분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느끼는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 메시지나 전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곁에 있는 동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감, 마음의 평화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노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그녀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적의식입니다. 맥스를 돌보는 것은 그녀가 항상 자신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책임감, 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혼자서도 행복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변화가 그녀의 파트너가 더 이상 그의 관심을 기다리지 않는 새로운 노라에게 주목하게 만든 열쇠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에 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리며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반려동물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동반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간단한 선언으로 마무리합시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반려동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의 힘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며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있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이 단계를 준비했다면 아래에 선언을 남겨주세요.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우주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심에 상관없이 사랑과 동반으로 가득한 삶을 구축했다는 것을.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나요? 함께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시작해 봅시다. 세 번째, 관심 없는 척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갑시다. 별표 관심 없는 척하기 별표. 이것은 노라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관심 없는 척하는 것은 속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끊임없는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노라의 경우 그녀는 파트너의 작은 관심 신호에도 집착했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녀는 기뻤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그녀는 불안해하며 기다렸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반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승인을 구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행복과 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노라가 그의 관심이 자신의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가 더 이상 그를 쫓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항상 기꺼이 기다리고 항상 관심을 구한다면 그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살고 자신의 일을 한다면 그들은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노라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그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더 자신감 있고 독립적으로 보였고 그 에너지가 그를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에 집착하는 것을 멈췄고 그 에너지의 변화는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당신이 냉담하거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당신의 초점을 별표 그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란다 별표에서 별표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맞춰준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 별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삶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들의 의견은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만 당신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 없는 척할 때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그들의 관심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이 선언을 해봅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를 버린다. 당신이 그들의 승인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나요? 계속해서 그 탄탄한 자신감을 구축해봅시다. 시작해봅시다. 네 번째, 성공을 재정의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전략으로 들어가 봅시다. 별표 성공을 재정의하기 별표. 이것은 노라의 삶을 완전히 바꾼 강력한 관점의 전환이며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해 생각할 때, 특히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로 성공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와 함께 있는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등.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성공은 외부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성장과 개인적인 충만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별표 성공을 재정의하는 것이 그들이 나를 잃을까 두려워하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별표 여기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여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승인 없이도 성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성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정의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행복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그들은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노라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이기 전에 노라의 성공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파트너의 관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와 함께 행복하다면 그녀는 성공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리를 두면 그녀는 실패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의 승인을 구했고 그가 만족한다면 그것이 그녀가 성공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고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노라는 성공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재정의했습니다. 그의 반응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내면적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건강, 목표, 열정 등. 그녀는 성공이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성장에 더 투자할수록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주목했습니다. 노라는 더 이상 그를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번창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전을 기반으로 성공을 재정의할 때 당신은 외부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고 그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살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이루어갑니다. 그 독립성, 그 내면의 충만함은 강력하며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말이죠.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당신이 성공을 재정의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이 충분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걱정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항상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언으로 마무리합시다. 나는 나만의 성공을 정의한다. 자신 있게 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은 다른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나만의 성공을 정의한다. 세상에 알리세요. 당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주목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세요.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나요? 계속해봅시다. 다섯 번째, 바쁘게 지내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전략으로 넘어갑시다. 별표 바쁘게 지내기 별표.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되는 전략이며 노라는 이를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항상 그들에 대해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정신적 공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바쁘게 지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로 채우세요. 이 전략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아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아닌지 고민하며 앉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활발하고 생산적이며 자신만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바쁘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걱정하며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표, 성장, 행복에 집중하고 그 에너지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세계가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은 독립적이고 번창하는 당신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라는 자신의 열정과 목표에 바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가 기다리며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관심의 신호를 기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파트너에게 집착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녀가 다시 통제권을 잡은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파트너도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갑자기 노라는 항상 시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것은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작은 비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바쁜 식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이 항상 북적거린다면 사람들은 왜 그런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호기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식당이 항상 비어 있다면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렇죠. 당신이 자신의 삶으로 바쁘게 지낼 때 당신은 바로 그 바쁜 식당이 됩니다.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로 바쁘게 지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건강을 관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추진력을 유지하세요.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나요? 시작해봅시다. 6번째, 반려동물과의 여행 계획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6번째 전략으로 넘어갑시다. 별표 반려동물과의 여행 계획하기 별표. 이것은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믿어주세요. 매우 강력합니다. 노라는 자신의 강아지 맥스와 함께 작은 모험을 계획하는 것이 어떻게 그녀의 사고방식과 에너지를 완전히 바꿨는지 공유했습니다. 그녀가 반려동물과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항상 파트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쁘게 살고 있었고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이 반려동물과의 여행과 같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모험을 만들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매우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끌리며 반려동물과의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에너지를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반려동물과의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단순히 멀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현재를 즐기며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순간들로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날 때 주말 여행이든 하이킹이든 당신은 순수한 것에 집중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로 당신의 털복숭이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반려동물은 삶의 단순한 기쁨을 상기시켜주는 훌륭한 존재이며 당신이 그 순간에 몰입할 때 당신은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관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춥니다. 노라는 맥스와 함께 자연을 탐험할 때 더 단단해지고 덜 불안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파트너가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길 기다리며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아지와 추억을 만들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녀를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그 변화를 알아챘지만 그 시점에서 노라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선언으로 마무리합시다. 나는 나만의 모험을 만든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지 못할 순간을 만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나요? 계속해봅시다. 7번째, 스토아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 다음 전략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별표 스토아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기 별표. 이것은 노라에게 정말로 상황을 바꿔놓은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스토아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면 당신은 거절, 두려움, 불확실성을 우아함과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됩니다. 노라는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녀의 파트너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이 그녀의 기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유했습니다. 그가 거리를 두면 그녀는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관심을 보이면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지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파트너의 감정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자신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면 당신은 그들이 떠날지 머무를지 걱정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게 두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 안에서 힘을 찾습니다. 이 내면의 평온함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소나기에 있지 않습니다. 노라의 변화는 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파트너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아닌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고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감정 세계를 통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자신감과 내면의 평온함은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당신은 힘을 찾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면 당신은 내면에서 그 힘을 구축하며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함께 이 선언을 해봅시다. 나는 내 평온과 힘을 유지한다. 스토아 철학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힘과 평정심으로 살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것이 7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략을 준비하셨나요? 계속해봅시다. 8번째, 당신은 가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전략에 도달했습니다. 별표 당신은 가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별표. 이것은 노라가 그녀의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의 핵심이며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당신의 삶에 오고 가든 당신은 자신이 가치 있다는 진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해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승인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살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희귀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노라는 그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파트너에게 너무 집중하고 그의 승인을 너무 갈망한 나머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의견과 행동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노라는 그녀의 가치가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노라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누구의 승인 없이도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믿을수록 그녀의 삶은 더욱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파트너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 내면의 힘은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 때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리고 그에 맞게 자신을 꾸미라.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충만하고 강력한 삶을 사는 기초입니다.
이 선언으로 마무리합시다. 나는 가치가 있다.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살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것이 8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을 남겨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변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 전략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탁 하나, 그들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8가지 강력한 전략.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 전략들 중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공감이 된다면 계속해서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스토아 철학자로 남으세요.